자, 계속해서 문제 6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61번. 한론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한론 소화 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의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이 문제는 한론 소화 설비의 바로 수동식 기동장치에 대한 설치 기준입니다. 자, 보기 중에서 잘못된 것을 자, 하나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국소 방출 방식은 방호 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자,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전역 방출 방식은 어디예요? 전역 방출 방식은 방호 구역마다고요. 그리고 국소 방출 방식은 방호 대상물마다 설치하는 거죠. 자, 1번 맞고요. 2번.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는 음향 경보 장치와 개별적으로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틀렸네요. 자, 음향 경보 장치와 개별적으로 조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연동하여. 그죠? 그래서 음향 경보 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설치를 합니다. 2번이 틀렸네요. 3번.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 표시 등을 설치할 것. 3번 맞고요. 4번. 조작본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4번도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다음 62번. 미 분무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최저 사용 압력이 몇 메가파스칼을 초과할 때 고압 미 분무 소화 설비로 분류하는가? 자, 여기서는 이제 미 분무 소화 설비의 그 저압, 중압, 그리고 고압의 그 압력 기준을 자, 물어본 문제입니다. 자,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미 분무 소화 설비에서 자, 저압이고요. 저압. 그리고 중압, 고압. 자, 이렇게 분류하는 그 기준. 자, 압력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자, 저압, 중압, 자, 고압. 자, 먼저 저압인 경우는 저압 미분무 설비는 바로 압력이 1.2메가파스칼 이하인 경우. 자, 1.2메가파스칼 이하인 경우 이것을 저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중압은 사용 압력이 1.2메가파스칼 초과 그리고 3.5메가파스칼 이하인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압이고요. 그 다음 고압은 압력이 3.5메가파스칼을 초과할 경우 이것을 이제 고압 미분무 소화 설비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고압 미분무 소화 설비로 분류되는 것 얼마예요? 바로 3.5메가파스칼 초과인 거죠. 3.5메가파스칼. 답은 3번입니다. 63번. 피난기구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피난기구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것은? 자, 이거는 피난기구의 설치 및 유지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계구부는 서로 동일 직선상의 위치에 있을 것. 잘못돼 있죠? 자, 이거 오답으로 많이 나왔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계구부는 서로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1번이 틀렸고요. 2번. 설치 장소에는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와 그 사용 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맞고요. 3번.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 바닥, 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 조임, 매입, 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것. 맞죠? 4번. 피난기구는 계단, 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계구부에 고정하여 설치할 것. 4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네요. 다음 64번.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케이블실의 전역 방출 방식으로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설치하고자 한다. 방호 구역 최적은 750세제곱미터, 계구부의 면적은 3제곱미터이고 계구부에는 자동 폐쇄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때 필요한 소화약제의 양은 최소 몇 킬로그램 이상인가? 자, 여기 보세요. 자, 전역 방출 방식인 경우에 소화약제의 양을 구하는 자, 공식이 있습니다. 자, 어떤 공식이냐면 소화약제의 양을 Q라고 했을 때 바로 방호구역의 최적에다가
곱하기 최적당. 자, 최적당 소화 약재량 곱합니다. 소화 약재량. 최적당 소화 약재량이에요. 자, 여기에다 플러스 개구부의 면적 곱하기 개구부 가산량.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이 개구부의 면적과 개구부의 가산량을 자, 포함시킬 때가 언제냐? 바로 자동 폐쇄 장치가 자, 설치되지 않았을 때.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동 폐쇄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거 제외시키면 돼요. 그죠? 근데 자동 폐쇄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때는 이거 포함시킵니다. 시계. 그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설치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이 그 식도 포함을 시켜서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보세요. 자, 방호 구역의 최적이 750이라고 했습니다. 750 세제곱미터 곱하기 그 다음 최적당 소화 약재량.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어디예요? 케이블실. 그죠? 케이블실이죠. 케이블실 같은 경우에는 최적당 약재량이 1.3kg이에요. 이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돼요. 케이블실은 최적당 1.3kg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플러스 개구부의 면적이 3제곱미터라고 했죠. 3제곱미터 곱하기 자, 개구부 가산량은 이것도 암기하셔야 돼요. 면적당 10kg이죠. 면적당 10kg. 네, 이렇게 곱해주십니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이 값은 1005가 나오겠네요. 1005kg. 그래서 답은 2번에 답이 있습니다. 다음 65번. 다음 중 피난기구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의료시설에 구조대를 설치해야 할 층은? 자, 보세요. 의료시설에 자, 구조대를 설치해야 하는 층. 자, 지금 의료시설이에요. 자, 보세요. 의료시설에 피난기구를 설치를 하는데 여기는 지금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지하층이 있고요. 지하층, 그 다음에 3층, 그리고 4층 이상, 10층 이하. 자, 지금 여기에 이러한 층에 지금 뭘 설치하냐? 피난기구를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피난기구 중에서 구조대를 설치해야 하는 층. 그럼 구조대는 어디에 설치할 수 있냐? 지하층에 설치 불가해요. 그러니까 지하층에는 피난사다리나 피난용 트랩만 설치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의료시설 같은 경우에는 바로 피난용 트랩만 설치할 수 있는 거죠. 구조대 설치 불가해요. 그래서 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는 층은 어디냐? 3층과 그리고 4층 이상 10층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3층 이상 10층 이하에만 구조대를 설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지상 2층,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3층 이 중에서 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는 층은 지상 3층밖에 없습니다. 그죠? 답은 4번입니다. 4번. 다음 66번. 화재 안전 기준상 물 계통의 소화 설비 중 펌프의 성능 시험 배관에 사용되는 유량 측정 장치는 펌프의 전격 도출량의 몇 %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어야 하는가? 자, 이건 보세요. 성능 시험 배관의 그 설치 기준에서 그 유량 측정 장치의 성능은 전격 도출량의 바로 175% 이상을 측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성능이.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에 175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7번. 제연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배출 풍도의 설치 기준 중 다음 괄호원에 알맞은 것은? 자, 여기 보세요. 이것도 한번 정리해 주셔야 돼요. 이게 그 실기 시험에서도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제연 설비의 그 화재 안전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바로 흡입측 풍도와 그리고 토출측 풍도에서의 그 풍속의 기준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흡입측 풍도와 그리고 토출측, 배출측이죠, 배출. 그죠? 흡입측, 뭐 배출측 똑같아요. 토출측이나 여기는 배출할게, 배출측. 자, 배출측에서의 풍도에서의 풍속. 그러니까 바람의 속도를 말하는 거죠. 바람의 속도. 자, 그 기준이 있어요.
자, 먼저 흡입축 풍도에서의 풍속은 얼마가 돼야 돼요? 바로 15m/s 이하가 돼야 돼요. 이하. 그죠? 15m/s 이하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배출축 풍도에서의 풍속은 얼마냐? 이것은 20m/s 이하입니다.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네. 흡입축과 그리고 배출축의 풍속은 15와 20이라는 거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에는 15가 들어가겠고요. 니은에는 20이 들어가면 됩니다. 답은 4번. 다음 68번.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이용성 금속으로 융착되거나 이용성 물질에 의하여 조립된 것은, 자, 여기서 이용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로 열에 녹기 쉬운 성질이 이용성이에요. 열에 녹기 쉬운 성질이 이용성. 그래서 이용성 금속으로 융착되거나 이용성 물질에 의해 조립된 것 뭐냐? 바로 4번의 퓨지블 링크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퓨지블이라고 하는 것이 잘 녹는다는 뜻이에요. 잘 녹는다. 그래서 이용성, 열에 녹기 쉬운 성질. 그죠? 자, 연관성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의 퓨지블 링크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9번. 피난기구의 화재 안전 기준상 근린생활시설 지하층에 적응성이 있는 피난기구는 단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 접고원, 조산원에 한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이 문제는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답을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지하층에 설치 가능한 피난기구가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장소 상관없이 어떤 시설에 상관없이 지하층에 설치 가능한 피난기구는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난 사다리와 그리고 피난용 트랩 이 2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보기 중에서 이 2가지가 다 나왔다고 하면은 좀 고민이 되겠죠. 어떤 건지 고민이 되겠죠. 그죠? 근데 보기 중에서 둘 중에 하나만 나왔다. 그 답이에요. 그죠? 그럼 보세요. 1번에 피난용 트랩, 2번에 미끄럼대, 3번에 구조대, 4번에 피난교. 자,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는 지상에만 설치가 가능해요. 지상에만. 그래서 지하층에 설치만 할 수 있는 게 바로 피난용 트랩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는 거. 이 2가지밖에 없다고요. 근데 좋게도 보기에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게 답인 거죠, 뭐.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0번. 포수와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상 특수 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에 적응성이 없는 포수와 설비는, 자, 여기서 적응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설치가 불가능한, 그죠? 설치가 안 되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죠? 적응성이 없다는 거는. 그래서 그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공장이나 창고에, 자, 일단 적응성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포워터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고요. 그리고 포헤드, 그죠? 포헤드 설비. 그 다음에 고정포 방출 설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압축 공기포 소화 설비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그 적응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보기 2번에 보시면 포소화전 설비 있죠? 포소화전 설비는 어디에 설치가 가능하냐? 어디에 적응성이 있냐? 이거는 차고나 주차장. 아시겠죠? 차고나 주차장에 적응성이 있는 포소화 설비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71번. 분말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상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는 분말소화 설비 자동식 기동장치의 설치 기준 중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자, 지금 그 네모안에 보시면은 2가지의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보실게요. 자, 전기식 기동장치로서 몇 병 이상의 저장 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는 2병 이상의 저장 용기에 전자 개방 밸브를 부착할 것. 자, 몇 병 이상이에요? 몇 병? 7병 이상이죠. 자, 7병 이상의 저장 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는 몇 병 이상? 2병 이상의 저장 용기에 전자 개방 밸브를 부착합니다. 그래서 기억에는 7이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럼 두 번째, 가스 압력식 기동장치의 기동용 가스 용기 및 해당 용기에 사용하는 밸브는 몇 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몇 메가파스칼이에요? 바로
25메가파스칼 이상이죠. 그죠? 니은은 25가 들어갑니다. 답은 4번. 다음 72번.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상 스프링클러 설비의 배관 내의 사용 압력이 몇 메가파스칼 이상일 때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을 사용해야 하는가? 자, 여기서 그 배관의 그 사용 압력에 따라서 자, 사용하는 그 배관이 다 달라요. 근데 문제에서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을 사용할 때는 바로 사용 압력이 1.2메가파스칼. 그죠? 1.2메가파스칼 이상일 때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다음 73번. 포소화 설비에서 펌프의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하여 포소화약제 압입용 펌프로 포소화약제를 압입시켜 혼합하는 방식은? 자, 이거는 그 포소화 설비에서 바로 포를 이렇게 혼합하는 방식을 물어본 건데 여기에 어떤 그 용어가 나와 있냐면 보세요. 펌프의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하고 포소화약제 압입용 펌프를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압입용 펌프 이런 게 나오면 답은 뭐예요? 바로 프레셔 사이드 프로포셔널 방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이런 키워드를 암기하시면 어떤 방식인지를 쉽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압입기를 설치한다, 압입용 펌프를 사용한다, 이거는 뭐예요? 프레셔 사이드 프로포셔널 방식인 겁니다. 답은 4번입니다. 다음 74번. 분말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상 분말 소화약제의 가압용 가스 용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것은 분말 소화약제의 가압용 가스 용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보세요. 1번. 가압용 가스 용기를 3병 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용기에 전자 개방 밸브를 부착할 것. 1번 맞는 내용이고요. 2번. 가압용 가스 용기에는 2.5메가파스칼 이하의 압력에서 조정이 가능한 압력 조정기를 설치할 것. 그죠? 2.5메가파스칼 이하입니다. 맞고요. 3번. 가압용 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kg마다 20리터 이상으로 할 것. 잘못됐죠? 자, 보세요.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kg마다 몇 리터 이상이 돼요? 40리터 이상을 한 거죠. 그죠? 20리터 이상이 아니라 40리터 이상이 돼야 맞습니다. 3번이 틀렸네요. 4번. 추감용 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kg에 대하여 10리터 이상으로 할 것. 자, 4번은 맞는 거죠. 그러니까 가압용 가스인 경우에는 40리터 이상이고요. 그리고 추감용 가스인 경우에는 10리터 이상입니다. 다른 거예요, 양이. 그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75번. 소화 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소화 용수 설비에 설치하는 채수구의 지면으로부터 설치 높이 기준은? 자, 이거 뭐예요? 채수구의 설치 높이를 물어봤습니다. 그죠? 채수구의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다음 76번.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상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 가지배관의 배열 기준 중 천장의 높이가 9.1m 이상 13.7m 이하인 경우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자,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 기준입니다. 그죠? 예,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 기준. 자, 이거는 일반적인 거리 기준이 있어요. 자, 몇 미터냐면은, 자, 일반적인 거리예요. 바로 그 간격이 2.4m 이상, 자, 보세요. 2.4m 이상 3.7m 이하예요. 일반적인 거리 기준이. 그런데, 자, 예외사항이 있죠, 예외사항. 어떤 예외사항이냐면, 자, 지금 그 천장의 높이가, 보세요. 천장의 높이가 9.1m 이상, 9.1m 이상이고, 그리고 13.7m 이하인 경우. 자, 이러한 경우는 그 거리 기준이 달라요. 자, 얼마냐? 자, 이러한 경우는 천장 높이에 따라 달라요. 이런 경우에는 2.4m 이상,
그리고 3.1m 이하입니다. 요거만 달라요. 아시겠죠? 예외적으로 천장의 높이가 9.1m 이상 13.7m 이하인 경우에는 가지배관 사이의 그 거리 기준이 2.4m 이상 3.1m 이하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7번. 다음은 물 분모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수원의 저수량 기준이다.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보세요. 그 네모안에 있는 그 내용을 보시면 특수 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 수원의 저수량은 그 바닥 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자 분당 몇 리터예요? 분당 10리터죠. 예, 분당 10리터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그래서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그러한 장소는 바로 분당 10리터 이상이 되는 거죠. 답은 1번 10이 되겠습니다. 78번. 지하구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지하구의 통합 감시시설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이 문제는 뭐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문제예요. 신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하구의 통합 감시시설 설치 기준 내용을 설명한 건데 1번 보세요. 소방관서와 지하구의 통제실 간의 화재 등 소방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상시 교환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구축할 것. 1번 맞는 기준이 되겠고요. 2번 수신기는 방제실과 공동구의 입구 및 연소 방지 설비 송수구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할 것. 2번은 뭐 틀린 내용이라기보다는 아예 그 설치 기준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죠? 2번이 틀렸고요. 3번 정보통신망은 광케이블 또는 이와 유사한 성능을 가진 선로일 것. 3번도 맞는 기준이고요. 4번 수신기는 화재 신호, 경보, 발화 지점 등 수신기에 표시되는 정보가 기준에 적합한 방식으로 119 상황실이 있는 관할 소방관서의 정보통신장치에 표시되도록 할 것. 네, 4번도 맞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보기 2번은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에요. 답은 2번. 다음 79번. 재현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상 재현설비 설치 장소의 재현구역 구획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이것은 재현구획 구획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1번. 하나의 재현구역의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내로 할 것. 맞는 거죠? 예, 하나의 경계구역, 하나의 재현구역의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하가 되는 거 맞고요. 2번. 하나의 재현구역은 직경 60m 원 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맞는 거죠? 예, 직경 60m 원 내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3번. 하나의 재현구역은 3개 이상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틀렸네요. 3개 이상의 층이 아니라 2개 이상의 층이 돼야 맞죠. 그죠? 3번 틀렸고요. 4번. 통로상의 재현구역은 보행 중심선의 길이가 6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80번. 지하구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연소 방지 설비 전용헤드를 사용할 때 배관의 구경이 65mm인 경우 하나의 배관에 부착하는 살수 헤드의 최대 개수로 옳은 것은,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이것은 이제 배관의 구경에 따라 설치하는 살수 헤드의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배관 구경에 따라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배관의 구경은 몇 밀리미터가 있냐면 32mm, 40mm, 50mm, 그 다음 65mm, 80mm 이렇게 있어요. 배관의 구경이 32, 40, 50, 65, 80mm. 자, 그때 이제 배관의 구경에 따라 헤드의 개수가 몇 개냐? 자, 먼저 32mm인 경우에는 1개입니다. 헤드 개수 1개. 40mm인 경우 2개예요. 그리고 50mm일 때는 3개, 65mm일 때는 4개에서 5개예요. 그리고 80mm일 때는 6개에서 10개입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몇 개라고 했어요? 배관 구경이 65mm라고 했죠? 그죠? 65mm에는 최대 몇 개? 최대 5개까지 부착할 수 있는 거죠. 5개. 최대. 그죠? 그래서 답은 3번 5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0번 문제까지 다 풀어보았고요. 자, 강의 내용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